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의 책임자들을 검찰이 무려 2년 3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등 수사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첫눈이 내린 가운데 올겨울 한파가 시작되면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보유한 광주시가 e스포츠를 꿀잼 도시 광주 대표 상품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강도 높게 저항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3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등 수사 과정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옹벽이 무너져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 책임자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이 공사 시공과 설계를 맡은 관계자와 감리자,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공무원 등 8명입니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공사를 소홀히 해서 옹벽 2곳이 무너지게 해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와 감리법인 등 2곳도 건설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시공사가 경제적 이유로 당초 콘크리트로 설계된 옹벽을 보강토로 바꿨지만 비탈면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밀도가 부족한 재료로 시공됐음에도 관리 감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라남도 공무원은 1차 준공 검사를 하며 구조 계산서 등의 서류가 빠진 것을 알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좀 첩첩하지만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좀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서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게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소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지는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 기간 검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토가 필요하다며 10달을 흘려보냈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곳이어서 검토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등 수사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를 제기한 뒤 학계 전문가를 불러 들은 내용을 증거로 내는 등 향후 재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정은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추위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11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안 지역엔 지난해보다 빠른 첫눈 소식도 있었는데요. 얼어붙은 날씨에 벌써 겨울나기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하늘에서 흰눈이 흩날리듯 내립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 서남권에 첫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목포에는 눈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고 장사에 나섰는데 추위로 손님이 줄진 않을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눈 오고 함께 추워. 사람들도 안 나오고 오늘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김장철이라 많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안 나와. 수확철을 맞은 딸기 농가도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자 보시는 것처럼 딸기 잎의 끝이 모두 썩거나 말라버렸습니다. 5도가량 떨어진 토양 온도를 재배 적정 온도인 18도로 맞추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온열기까지 설치해보지만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새벽 시간대에 그 온도를 맞춰서 이 기계를 원래 자동으로 돌려야 되는데 수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도심의 취약계층에게도 동장군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한 장에 639원인 연탄도 마음껏 구매하기 힘든 독거노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은 전기장판 한 장뿐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연탄 수십 장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엔 연탄도 귀하다 보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현실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견디려면 옷을 껴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비싸서 못 넣고 전기장판 이것 갖고 살기 너무 힘들단 게 죽기는 오고 얼어 죽겠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이르게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만큼 물가는 치솟고 있어 농가와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도가량 높습니다만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면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약한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다 그치겠고요. 오늘 밤 다시 눈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 혹은 강수량은 1에서 3cm 그리고 5mm 미만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의 육로 운송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지역의 주유소는 재고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동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광양항 국제터미널 앞 도로입니다. 화물차 옆으로 비닐로 둘러싼 농성 천막이 함께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물류 거점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밤샘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톨비, 그다음에 정신값 빼면은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지금 안전운전가 법제화가 돼가지고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가입비율이 높다 보니 육로를 통한 운송은 거의 막힌 상황입니다. 파업 전 물량을 미리 빼두고 부두한 임시적 치장을 활용하면서 현재 광양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비율은 61.6%.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언제든 포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시멘트 업종에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이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임제 연장안과 그리고 분포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 노동시민단체들도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권자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 속에 물류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유소는 유류 재고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가까운 여수 정유공장에서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운송길이 막히면서 비용을 더 지불하고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수 공장에서 출하하던 것이 광주나 목포 쪽 저유소에서 출하하다 보니까 2, 3일 정도의 소요 시간이 더 걸리고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전 출하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화물연대와 협의해 일부 긴급 물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선박을 통해 물량을 운송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철강제 17,000톤이 추가가 지연돼 공장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지역 곳곳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차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광천동 기아차 광주공장 일대에서 밤샘 불법 주차 단속을 벌여 15건 넘게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도 파업 돌입 직후부터 차고지 외 주차 위반과 관련해 3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나주와 영암 지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는 나주와 영암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 농장 주변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생조류 유입이 많아지는 12월은 AI 발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5일부터 도내 가금 농장 580여 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고병원성이 확인될 경우 1km 이내에서 키우는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5.18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피해 현황과 생활 실태 등의 조사 결과 47.1%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이 있는 광주시가 자매 도시인 일본과 베트남 선수들을 초청해 글로벌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자매 도시의 우호 증진과 더불어 꿀잼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e스포츠를 중요한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글로벌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 열렸습니다. 종목은 피파 온라인. 경기는 한국 선수와 베트남 선수의 경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Hôm nay thì cái chiến thuật thi đấu của đội từ Việt Nam và từ Nghệ An đó là sẽ cố gắng phòng thủ thật chắc và cố gắng thi đấu hết mình để cống hiến cho tất cả các khán giả của Hàn Quốc và Việt Nam những cái trận đấu nó hấp dẫn và đôi công rất là đẹp mắt. 실제 축구 경기를 하듯 공격과 수비가 오갈 때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과 탄식이 나옵니다. PC방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경기를 보니까 너무 몰입감도 있고 흥미진진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 교류와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경기를 통해 광주시는 e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00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160석의 보조 경기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완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앞선 지난 월요일 e스포츠 전문가와 대학생 게이머를 초청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e스포츠 대회 운영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e스포츠를 논의하는 등 광주를 꿀잼 도시로 만드는 데 e스포츠를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 대화라는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또 내년 초 미국 ESTV와 e스포츠 글로벌 대회 유치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고등학교 e스포츠 육성팀 창단 목표를 세우는 등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라는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광주시가 걸음마 단계를 넘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수협 화로 위판장이 북항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목포 수협의 북항 시대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면적 2,100여 제곱미터의 대형 건물이 목포 북항에 들어섰습니다. 목포 수협 화로 위판장으로 전남 서남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새 화로 위판장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판장보다 수조 개수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기존 화로 위판장은 수조가 적고 규모도 협소해 최근 급증한 수산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새 위판장이 문을 열면서 어민들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어민들이 화로 위판장에 비좁아서 앞마당까지 다라이를 놓고 차량을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넓어짐으로써 안에다가 차곡차곡 진열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목포 북항에 새롭게 문을 연 목포 수협 화로 위판장. 낙지와 광어, 농어 등 30여 종의 수산물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위판장은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에 위치해 지리적 장점도 큽니다. 인근에 냉장, 냉동시설, 보급창고 등이 있어 수산물 유통과 물류 업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선이 정박하자마자 활어를 판매할 수 있어 동선도 짧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북항으로 이제 모든 기능이 이전함으로써 수산 종합단지를 구축하게 됐고 국내 최고의 이제 위생 시설을 갖춘 종합단지가 구축이 돼서 앞으로 선어나 활어 유통에 크게 활성화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목포 수협은 활어 위판장 인근에 저온 위판장과 상인들의 판매 시설을 추가해 북항의 어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에 옥현진 시몬 대주교가 새로 임명됐습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주 대교구장인 김희중 희진호 대주교의 사임 청원을 받아들이고 옥현진 시몬 주교를 신임 교구장으로 임명하며 대주교로 승품시켰습니다. 옥 대주교는 1968년 전남 무안에서 출생해 광주 농성동과 북동 본당 보좌 신부로 사목한 뒤 1996년부터 로마 교황 창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어 2011년 광주 대교구 보좌 주교이자 페데로디아나 명의주교로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내년 말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역의 유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안과 추진 계획을 들은 뒤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센터 등의 지역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이전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은 내년 말 200명 이상의 중규모 공공기관 360여 개부터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시청과 산하기관 시설물에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34곳으로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시청과 도시공사 등 13개 기관에서 배달과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로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쉼터는 각 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도 운영되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난방기를 가동하고 의자와 정수기 등도 제공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오른손 투수 숀 앤더슨을 영입했습니다. 기아가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한 앤더슨은 올해 29살로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을 뛰는 동안 3승 5패, 평균 자책점 5.8을 기록했고 6시즌을 뛴 마이너리그에서는 24승 17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앤더슨이 최고 시속 154km의 빠른 공과 함께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지며 특히 이닝 소화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로 접어들자마자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도가량 높겠지만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약한 눈비도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매우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4도에서 5도 분포로 낮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 영하 0.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6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추위 속 가뭄도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물 절약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